오늘 7월 1일이고요. 월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자, 하반기 시작은 일단 좀 상콤했습니다. 그죠? 네. 코스피가 그래도 2,800 넘겨서 끝났기 때문에 기대감들 그대로 모아서 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이죠? 네. 좋아요. 출석 불러봅시다. 형준님, 모중님, 드럼없는 자유님, 해피정님, 여의도 가자님, 대제비제이님, 단풍이님, 류동진님, 오늘 결제했어요? 잘하셨어. 그 오늘 결제 마지막 날이죠? 이벤트? 네, 잘하셨습니다. 특강까지 쭉 가자고요. 자, 얼음골님, 오부자님, 여종성님, 이영란님, 상상 이상으로님, 패밀리피싱님, 단풍이님, 원태호님, 밤하늘의 빛과 강님, 소희님, 안동부자님, 풍림부자님, 이희수님, 한사발님, 어서 오시고요. 네. 한사발님 출석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그죠? 네. 바다님 어서 오세요. 동피랑님, 경린님, 오이천사님, 가치나님, 그리고 백만부자님 어서 오세요. 짱순이님, 재벌집 막내 삥뿡, 삥뿡? 네, 삥뿡. 문영민님, 짱순이님 인사드릴 것 같고, 해피해피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데이지님, 음, 미루님 어서 오세요. 도채호님, 골드만님, 빨강 망토님 어서 오세요. 배고픈데 살 빼야 하는데 뭐 먹죠? 그냥 밥을 드세요. 네. 밥 먹는다고 근데 요즘에는 뭐 너무 말라 비틀어지려고들 노력들 하더라. 뭐 그냥 뭐다 뻑 닦고 하면 되겠어. 살이 조금 이렇게 찌고 그래야지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살 뭐 얼마나 빼려고? 네. 긍정의 힘님, 지금은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저녁 라이브 알림이 안 오는 것은 네, 알람 신청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뭐 모르겠어요. 태어머니님, 어서 오세요. 부자오빠님도 반갑습니다. 정주행님, 코진님, 네, 아침 저녁 두 번 다 왔어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김진기님, 봉금덕님, 봉금덕님 요즘에 어때요? 네. 옛날에 하실 때 계좌 안 좋다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계좌 좀 좋아졌어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여유만땅님, 파랑새님 어서 오세요. 상투실령님, 박경숙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임진영님, 행복한 뜨은기님, 박래나님 어서 오세요. 찌리구리님, 최군희님, 졸졸졸님 반갑습니다. 미소돔님, 상시프로님 어서도 오시고요. 나도 아빠님, 네. 도대체 어디까지 출석을 불러야 되는 거야? 양성훈님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성환 아빠님 어서 오세요. 또, 다 부른 것 같아, 그죠? 이제, 네. 행복한 통장님, 양영숙님 어서 오세요. 여기까지 부르면 다 부른 것 같죠? 네. 좋습니다. 혹시라도 자기 이름이 불러지지 않았다. 내 필명이 나에게 출석에서 빠진 것 같다. 네, 팔자라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코님 어서 오세요. 조금 좋아졌어. 많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플러스 아직 전환 안 됐어요? 찐빵님 어서 오세요. 파송송 양봉탕님 부른 것 같은데, 네. 다이아 JK님 늦게 오셨으면은 안 됩니다. 네, 불러드렸어요. 네, 해바라기님, 네, 불렀잖아. 다 불렀어요. 다 불렀습니다. 네, 이제 됐어. 이제 몰라. 출석이 뭐 불렀지. 상추씨님 불렀잖아요. 향이 아빠님, 네, 출석 불렀습니다. 계속 출석만 부르다 말아요. 오늘 죽자. 네, 자 오늘 다 불러드렸으니까, 네, 다 불렀습니다. 네, 다른 거 보느라고 정신없으면 안 됩니다. 네. 종목 봐달라고 하지 마시라니까. 종목 봐달라고 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네. 종목을 봐주세요. 네. 여기다 답변을 해드리면 어떻게 돼요? 네. 3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거 지금 법령 제정돼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여기서 나한테 이걸 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정도 벌금 정도야 그냥 뭐,
배당 안 받았다 치지 뭐. 그러면 되긴 되는데 그래도 안 되지 그러면. 네. 어 아시겠죠? 자, 내 팔자야. 주식 부자 해와 달님 안 불렀어요? 네. 달빛 그림자님 좋습니다. 네. 음. 공금농님은 왜 안 돼? 왜 아직도 마이너스 21%예요? 네? 왜 마이너스 21%일까? 왜일까? 왜? 뭔가 수정을 조금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도 많이 사셨을 텐데, 확실히 이제 근데 포트 같은 경우는요, 계속 만들어줘야 돼. 계속 만들고, 계속 다듬고, 그렇게 하면서, 해야 되고, 중간에 이렇게 멈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방치를 하게 되면 제가 그때 얘기해드렸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네. 그런 걸 계속 사셔야지 되고, 대형주, 그 당시 하셨을 때만 하더라도요, 한참 모아갈 때잖아요. 그죠? 한참 모아갈 때고,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것도 굉장히 쌌었을 텐데, 네. 음, 하긴 뭐, 이제, 근데, 그, 과거에 그렇게 주식을 많이 사야 될 때는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기는 해. 근데, 이제 지나고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와, 기회였구나. 근데 그대로 다시 돌아가기는 어려워요. 그죠? 돌아가기는 어려워. 돌아가긴 어려우니까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걸 많이 찾아봐야 되겠죠. 네. 근데 총알은 네. 총알은 늘 없어요. 네. 돈은 늘 없고요. 늘 없고 뭐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은 비중이 적어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삼성전자는 비중이 많은데 하이닉스 비중이 적어요.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 그죠? 삼성전자도 많이 사야 되고 하이닉스도 많이 사야 되죠. 현대차도 많이 사야 되고 뭐 EUP도 많이 사야 되고 네. 많이 사야 돼요. 근데 왜 삼성전자는 더 많이 사고 하이닉스는 조그맣게 못 샀을까? 라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어차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것들입니다. 당연히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은 샀는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무서워서 더 못 샀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계속 올라가니까. 10,000원에 샀는데 12,000원 됐어요. 많이 올랐네. 못 사겠네. 15,000원 됐어요. 더 올랐네. 씨, 이제 더 이상 더 못 사겠네. 그렇게 되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일정 구간 때까지는 내가 매수를 확장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매매를 할 때 포지션 같은 경우가 이 바닥에서 출발하잖아요. 네. 출발하죠. 출발하고 나서 쭉 진행될 때 저점에 대한 포인트가 이렇게 연결될 때요. 이 이격도라든지 간격이 일정하게 좁은 수준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그냥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 추세 나올 때 계속 매수하는 거고요. 이렇게 일정하게 가다가 어느 날 팡 튀어요. 이러면은 이제 매수가 안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상황이 진정되는 거 또는 이제 흐름들 보면서 진행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2차 매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서 2차 매수가 들어갈 수 있지만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이격이 벌어진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런 구간만 잘 지켜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나면 내가 매수했는데 올라가 버렸어. 그럼 매수를 잘 안 하고요. 매수했는데 떨어지잖아요. 그럼 매수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상승하고 있는 종목에는 추가 매수가 없어요. 불타기라는 거 안 하죠. 그 다음에 내려가고 있으면은 물타기를 합니다. 이 물타기는 근데 불타기는 수시로 해도 되기는 돼요. 네. 수시로 해도 되기는 되는데 물타기는 수시로 하면 안 돼요. 요거 굉장히 큰 네. 전략적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은 조금 이상해요. 그렇지 않아?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나왔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81,800원이야. 81,800원인데 지금 마이너스 4%라고요? 이해 안 되죠? 이거 안 됩니다. 근데 예전에 많이 물려 있었던 부분들 그러면은 추가 매수가 분명히 들어갔었어야 돼요. 근데 뭐 글쎄요. 이거 지금 안 됩니다. 네. 이거 그럼 이 기간에 매수를 한 번도 안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럼 비중이 많은 거예요? 초반에 왕창 질려서 그 누구처럼 누구야 왜 안 와 빨리 와 빨리 놀려 먹어야 되는데 네 있어 그런 사람 네 왕창 지르는 사람 있잖아요. 방송 보고 있죠? 네, 보고 있나? 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상승 패턴이 나올 때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가줘야 돼. 이게 맞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 본전밖에 안 되죠. 근데 비중이 많다고 해서 여기에서 그냥 놔둬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처음부터 잘못된 거지. 그죠? 네. 비중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이 문제긴 합니다. 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95,500원에 샀는데 85,000원까지밖에 못 낮춘 거예요. 9만원에 사신 분이 여기 있었구나. 네. 9만원에 사신 분, 여러분들 지금 아주 귀한 분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네. 9만원에 매수하신 분은요, 삼성전자에 며칠 없는 거, 딱 4거래일 동안에 형성된 가격에서 매수하신 분입니다. 네. 1, 2, 3, 4. 요 4일 동안에 거래하신 분이에요. 자, 이거는 지금 삼성전자 역사상에서 단 4일의 시간에만 주어지는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네. 네. 박수. 뭘 해도 됩니다. 뭘 해도 돼. 가지고 가세요. 네. 수익 잘 나실 겁니다. 9만원대에 매수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 위치에서 매수하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런 어려운 위치를 잡았다. 그리고, 근데 비중을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사시는 건 아니었을 텐데, 그죠?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놀리는 게 아니야. 네.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어려운 걸 해놨는 거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기 85,000원 구간, 여기 매수하신 분들. 그 어려운 걸 해낸다고. 이 마음으로 뭘 해야 되느냐? 이 마음으로 독하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이때 사는 마음, 어떤 마음을 샀어요? 생각이 없었으면 안 돼. 네. 이럴 때 산 마음, 더 가겠지, 더 오를 거야, 라는 믿음, 또 최소한, 뭐랄까, 분석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걸 그대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때 그 마음을 그냥 이어가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네. 나 9만원에 샀어? 9만원에도 삼성전자의 미래를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죠?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문제가 뭐냐면, 많이 산 거야. 많이 산 거. 많이 샀다는 게 문제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배당이 한 2에서 3% 정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요 정도 배당을 그동안 계속 받았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충 합치시면 지금은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니실 겁니다. 그리고 이걸 버텨냈다는 거, 지금 존경받아 마땅한 거예요. 네. 귀한 분이잖아. 귀한 분. 9만원대에서 매수하신 귀한 분. 이거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긴 하다. 그죠? 네. 어쩔 수가 없기는 해. 많이 사서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고, 하이닉스를 이제 나중에 뒤늦게 매수가 들어갔을 때니까 이건 비중이 많을 수가 없을 테고, 네. 그래도 계좌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85,000만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제? 네. 그래도 추가 매수 더 하셔서 다행입니다. 이게 고점에서 매수해가지고 완전히 손 놔버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나는 더 이상 못한다. 손 놔버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이 손을 놔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작은 수익밖에 안 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9만 원에 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치를 했어.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예상치 전망치대로 열심히 올라서 한 3,300, 뭐 한 4,000포인트 갔어. 그래서 삼성전자가 한 15만 원까지 올라갔어. 그럼 내가 9만 원 평단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15만 원까지 가면은 수익률이 제법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6만 원대 산 거와 5만 5천 원에 사는 거, 또 지금 얼마요? 8만 5천 원에 사는 거, 네, 8만 5천 원대 평단가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8만 5천 원에 산 사람들은 한 8, 90%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겠지만 9만 원에 산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중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매수 가격에 높게 잡혀 있다면 가격이 싸진 시점에서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점점 네,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평단가를 낮추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싫어서 이거 좀 안타깝긴 하다. 그죠? 네. 5천 원밖에 못 낮췄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하고,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네. 그죠? 이만큼 커다란 게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불타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많이 사잖아요. 그러면은 위에서 조금씩 질러도 평단가가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5만 5천 원에 왕창 샀어.
그럼 그 다음에 6만 원에 좀 사고 7만 원에 좀 사고 이렇게 계속 따라가서 매수를 찌끔찌끔 하게 돼도 평단가가 위로 확 안 뛰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오히려 비중 따라서 커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물타기는 좀 초반에 많이 시켜놓으면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래도 다행인 거 아니야? 솔직히 삼성전자를 물렸다는 것은 당연한 다행인 거예요. 어차피 다시 돌아서야 되는 시장에 따라 다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종목이니까 오히려 잘 된 거, 잘 됐다고 하긴 좀 그렇고 다행인 거지, 다행. 다른 거 봐봐요. 만약에 여기 21년도에 네이버나 이런 거 샀다 생각해봐. 카카오 이런 거 샀다 생각해봐요. 답이 안 나옵니다. 21년도에 네 여기서 사가지고 조금 수익 나서 와 좋아요 하다가 이 모양 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이버 뭐 이런 거 네 답이 안 나옵니다. 이런 거는 네 이런 거보단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샀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여기서 교훈이 뭐예요? 아 그래도 물려도 그런 거에 물려야 되겠구나. 어떤 거예요? 그런 게 어떤 거예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주도주에 물려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아실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근데 이런 것처럼 이렇게, 네, 이게 사실 주도하기 조금 애매한 것들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의 관점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전망치를 가지고 갈때 시장이 돌아서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죠. 실제로 돌아서는 위치는 여기 2024년도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올해 들어서면서예요. 우리가 바닥을 조금 일찌감치 보면서 진행했기 때문에 아직 역배열인 상태에서 정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지션이 진행이 된 거고요. 실제로 이제 수렴 구간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제 상승을 바닥을 잡은 것은 이제 작년 연말, 올해 연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상승에 대한 포지션을 본 것은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더 크게 본다 그러면은 2700포인트 아래쪽이죠. 네. 2700포인트 아래쪽. 여기 구간까지는, 그러니까 2700을 실제로 넘어갔던 자리가 언제입니까? 여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제 새로운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이 상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요 구간,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바닥을 잡아가는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사실 그냥 뭐랄까 시장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관점을 보면서 시장이 상승할 때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늘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 3점 팔아서 돈 벌 자신이 없지 원래. 주식 매매를 하실 때 지금 삼성전자를 노리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이에요. 초보였거나 아니면은 그냥 단기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 삼성전자를 많이 사가지고 물려 있죠. 네. 왜냐면, 삼성전자를 처음에 살 때 대체적으로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식에게 물려준다, 뭐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그때. 네. 물론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빨리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뭐 순식간에 뭐 10만 원 넘어갔는데 20만 원 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게 혹해가지고도 매수도 많이 하셔가지고, 고점에서 좀 당황을 좀 됐지만, 그 시점에서는 뭐 주식 처음 할 땐 대부분 그래요. 잘 올라가는 주식이 있고 주변에서 막 잘 간다 그러고 뉴스에서 계속 나오면은요, 이거 진짜 잘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매수를 해버리거든. 그건 초보 시에 다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생각들 해요? 단타로 먹어야 되겠다 생각 절대 안 하죠.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왜? 좋은 얘기들은 그렇게 나오거든.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꾸준히 모아갔더니 큰 돈을 벌었다. 배당도 투자했더니 크게 돈을 벌었다. 이거 그 레파토리 아주 쉬운 거죠. 뻔한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렇게 했더니 난 밑에서 사가지고 계속 했더니 수익 났더라. 뭐 좋은 주식을 장기적으로 떨어지면 더 샀더니 더 좋아졌다더라.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 그대로 받아들인 거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주식은 오랫동안 가져가면은 더 수익이 많이 나고 더 좋아진다. 근데 그 어느 책에서도요, 고점에서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어. 고점에서 사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있었어요. 뭐죠?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뭐 열광할 때, 뭐 군중들이 거기에 환호할 때,
뭐 이럴 때는 매수하지 마라. 시장이 시끄러울 때 매수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언젠지 뭐 초보자들 어떻게 합니까? 그죠? 네. 그래서 초보자들이거나 또는 단기 매매 안 하시는 분들. 그래서 보통은 대형 우량주에 많이 투자하거든요. 네. 대형 우량주에 그래도 투자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차라리 다행인 거야. 여기는 좀 재수없게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 뭐 1년 반 정도 조정, 그 다음에 횡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게 한 2, 3년 정도 조정에 대한 고통을 좀 받았죠. 근데 지금은 일단 올라가고 있으니까 곧 수익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네. 수익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요 구간을 차라리 지내온 게 다행이야.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여기서 어떻게 삼성전자를 운 좋게 사가지고요. 수익을 100% 먹었다. 그러면 지금 어땠을까요? 지금 주식을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다 말아먹었습니다. 왜 다 말아먹었을까? 초보가요, 주식을 샀는데, 계좌가 2배 뛰었어. 계좌가 2배 뛰었어. 그리고 나서, 이게 하락하는 패턴을 내가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를 못하게 되면은요, 수익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 나는 상승만 봤거든. 샀더니 2배 올랐더라. 샀더니 3배 올랐더라. 요것만 봤거든요. 떨어질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이 시기에 2021년도부터 22년도까지 그렇게 막 그냥 열정적으로 나왔었던 뭐 봤쥬 올라갔쥬 막 그랬었던 네, 그 젊은 유튜버 주식 전문가들 네, 21년도 22년도에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없어요. 안 보여. 이 시기에 살아남는 사람들이 진짜 고수인데 상승만 봐온 사람들은 이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행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요, 초보자들이 여기서 100% 먹었어요. 그래서 떨어졌어. 그래서 본전이 왔어. 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허탈감, 내 잃어버렸다는 어떤 생각. 근데 100%만 나왔으면, 이게 빵만 됐으면 상관없는데, 마이너스가 나와버렸어.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것을 빨리 복구를 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 조급한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막 거기에 대해서, 네, 회의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주식 투자 안 하는 수가 있어요. 본전 오면 그냥 팔아버리고 막. 그런 상태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상승을 경험하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괜찮아요.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이때 여기 돈 벌고 튀었으면 상관없겠지. 네. 돈 벌고 튀었으면 사실은 뭐 누가 뭐라 할 것도 아니에요. 근데 돈 벌고 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먹었던 이 계좌를 2배 이상 상승시켰던 짜릿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 하락을 보면서도 그냥 계속 물려서 내려가는 겁니다. 이때 수익을 보전을 하면은 괜찮은데 보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승을 경험했으면 지금 이미 눈은 높아졌잖아요. 이게 우리가 집을 보러 갈 때요. 아니, 자동차를 보러 간다 칩시다. 자동차. 자동차를 사러 갔어요. 중고차를 우리가 중고 자동차를 사러 갔어. 사러 갔는데, 처음에는 그냥, 네, 중소형차 조그만 거 하나 사가지고 좀 타고 다니려고 딱 갔는데,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야. 뭐랑요? 중형차랑. 뭐 돈 한 200 더 붙어 이거 하지. 네. 그다음에 이거 중형차 보고 다시 오면은 이제 고급 대형차가 보여요. 대형 세단이 보여요. 이거 좀 더 하면 되지 뭐. 여기서 더 조금만 더 하면 되거든. 근데 여기서 또 조금만 더 하면 이제 고급 정말 스포츠카, 외제차. 이제 조금만 더 하면은 뭐 이렇게 그거 모닝 사러 갔다가 롤스로이스 사고 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눈높이가 높아지면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수익이 났던 계좌 상황을 한번 경험해 보면요. 이게 조금 올라가는 건 양에도 안 차고요. 손실 난다는 것도 인정 자체를 못 합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그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물려 있는 것과 여기에서 수익이 났다가 본전 온 사람과 누가 더 불행하냐면 되게 웃기는 것 중에 하나예요. 되게 웃기는 거.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마이너스 30% 물려 있는 사람하고요.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수익이 났다가 0이 된 사람하고 누가 더 불행하냐면 이 사람이 더 불행해. 다시 얘기하면 내가 딱 태어났는데 되게 가난한 집이야. 그냥 가난한 집입니다. 방탄 셋방에서 가족이 6명이 살아요. 뭐 이런 가난한 집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이제 그냥
조금 더 집이 좁아졌어. 네. 큰 타격 입지 않습니다. 근데요, 그냥 나는 이 상태가 원래부터였기 때문에 그냥, 네, 뭐 상관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좀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현실에 만족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크게 불만이 많이 쌓이진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한 500억 부자였어요. 그래서 막 그냥 집에, 어, 뭐 잔디밭도 크게 있고 막 어마어마한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쫄딱 망해가지고 강남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된 거야. 32평짜리 강남에 있는 아파트예요. 네. 32평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져요. 되게 웃기는 거죠. 상대적인 차이지만 원래부터 가진 게 없었어. 근데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침수가 돼서 가전 살림살이가 다 떨어져나갔어. 속은 상하겠지만 그래도 어찌어찌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엄청나게 큰 부자여서 가진 게 많았어. 근데 이게 쫄딱 망해가지고 강남에 32평짜리, 지금 강남 32평짜리 아파트면 그래도 부자 소리는 못 듣더라도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소리죠. 여기보다 낫잖아요. 그죠? 네. 근데 불행한 거예요. 훨씬 불행합니다. 몇백억을 가지고 있다가 주식 투자로 실패를 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몇백억을 가지고 있다가 주식 투자로 실패를 해가지고 자살을 했어.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의 그 시체를 이제 수습하고 이제 남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데 이 사람이 가진 총 자산이 18억 정도가 나왔대요. 18억을 가진 자산가가 주식 투자를 쫄딱 망해가지고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라고 죽었는데 이것저것 자산 모아보니까 18억 정도가 나오더래요. 여러분 생각해봐. 18억인데 왜 죽어? 그럴 수 있죠? 근데 상대적 박탈감이 큰 거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낫다라는, 나은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나은 상황이다. 왜? 시작하자마자 물렸으니까. 좋은 게 뭔지 모르잖아요. 네. 좋은 게 뭔지 모르잖아. 좋은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아유, 그냥 세상은 이렇게 더러운 거였나? 네. 물론 이게 이렇게 좋은 건 아니겠죠?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 막 좋았던 어떤 기억을 가지고서 이 조정장을 견디는 사람도 있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초보자들은 처음이었다 그러면 못 견뎌요. 대부분 그리고 초보 투자자들이 끝까지 살아남는 경우는 뭐예요? 이렇게입니다. 네,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를 해서 물려가지고 대부분 떨어져 나가고 100명 중에 한 90명 떨어져 나가고 10명 살아남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락 이후에 상승이 와서 계좌가 좋아지고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상승해서 물렸어. 물려서 손해를 많이 보다가 다시 올라가서 수익을 보고 다시 내려갈 때, 아, 이런 게 주식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요런 과정으로 진행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올랐어. 네, 뭘 보고 와. 올랐습니다. 네. 가격 올랐습니다. 주당 400원 벌었어요. 아침에 그거 궁금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려서 지금 버티고 넘어가는 것들은 괜찮습니다. 괜찮은 거고, 주가가 흐르면서, 네, 이렇게 또 우상향이 됐을 때, 이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어떻게 바뀌는지 대충 감이 오잖아요. 지금 제 방송을 꾸준하게 계속 들어오셨던 분들은요, 이제 감이 오실 거라 생각해요. 물려 있는 상태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 꼭대기에서 물렸지만, 어쨌든 아까 전에 삼성전자 뭐라고요? 9만 원에 샀는데 지금 8만 5천 원으로 뭐가 내려갔어요? 평단가가 내려갔잖아. 그죠? 평단가가 내려갔는데 좋은 건 뭐예요? 일단은 삼성전자 봅시다. 일단은
전 고점 내가 매수한 가격이 오기 전에 나는 뭐가 돼요? 본전이 온다는 얘기야. 이게 8만 5천 원이 됐든 7만 원대가 됐든 6만 원이 됐든 어쨌든지 간에 네. 나는 이 정도 그 전 고점 대비해서의 수익에 대한 포지션이 생긴다는 얘기죠. 전 고점 내가 매수한 가격대까지 왔을 때 단돈 100원이라도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성진님 슈퍼챗 고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걸 지금 체험한 거예요. 형준, 리틀보이, 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걸 체험을 한 겁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더 오를 거예요. 코스피도 더 오를 겁니다. 삼성전자가 12만 원 가고 13만 원 가고 나면 또 조정이 들어올 거예요. 얼마까지 갈지는 아직은 모르죠. 네, 근데 가면 또 조정이 들어올 겁니다. 조정이 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그 다음 조정을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밑에서 사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100% 났다더라, 150% 났다더라, 투자는 뭐 2배, 3배 나왔다더라.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시작한 거고 저는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시작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조차도 수익이 나면서 뭐 나는 다른 사람들이 100% 날 때 30%밖에 못 먹었어.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처음이니까. 근데 다음에는 안 놓치겠죠? 네. 고점에서 매도했다가 저점에서 다시 사거나 또는 고점에서 일부 정도 이제 차익 시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락 이후에 건드리지 않다가 다시 올라설 때 또 매수한다든지. 그럼 다음번에 똑같은 추세가 나타났을 때 절대 실패하지 않겠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배워가시면 돼요. 물론 주식 투자하는 어떤 시간적인 부분들, 물리적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조급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걸 한 번 더 기다립니까?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방법이 없잖아. 그죠? 방법이 없어요. 왜냐? 이때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했잖아. 그럼 이건 방법이 없어요. 아니, 그렇잖아. 내가 지금 나이가 90살인데 언제 다시 이런 상승 장세를 보겠습니까? 언제 흐름이 바뀌는 거 보겠습니까? 이때 저점을 내가 그때 샀었어야 되는데 열받아요. 그렇다고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은 뭐냐? 하나를 보지 말란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하나를 보지 마시고 하이닉스 하나를 보지 마세요. 걔네들 많이 올라가 버렸으니까 걔네들 언제 다시 옵니까? 라고 쳐다볼 게 아니라 걔네들은 지금 올라가는 중이죠. 얘네들 지금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끝날 때까지 올라가고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건 뭐냐? 삼성전자로 똑같은 걸 또 해먹을 그거를 보라는 게 아니죠. 네? 삼성전자로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셋 이번에 가면 네 번째 100%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꼭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로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삼성전자만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 흐름은 주가가 양호하게 흘러갈 때 당연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삼성전자 물려있는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그랬죠. 96,000원에 물려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이상 넘어갈 거니까 손해본 사람은 없을 거야. 뭐만 하면 버티기만 하면.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 본전이다 수익 났다 이걸로 만족하면은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 여기서 삼성전자라는 제목은 지우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지우세요. 종목 이름은 지우세요. 뭐만 기억하면 돼요?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이런 식이 뭔데요? 어떤 식이에요? 이런 식이 뭔데요? 그러면은 그게 뭐 이런 식이 뭐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지금 종목을 가지고 현대차는 더 가나요? 기아는 더 갈 수 있나요? 하이닉스 더 갈까요? 삼성전자 더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아직은 감을 못 잡으신 것 같다 생각돼요. 그걸 왜 궁금해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걔네들이 힘 딸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잘 생각해봐. 끝난 것 같아? 하이닉스 예를 들어 봅시다. 하이닉스 이제 끝났어요? 너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끝났다? 끝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끝났다. 끝났다.
더 오르지 않는다잖아. 그죠? 끝났다는 것은 더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야, 그거 끝났어! 라는 것은 더 올라갈 이유가 없다. 더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더 올라갈 이유가 없을까? 현대차나 기아차가 더 올라갈 이유가 없을까요? 모르잖아요. 그죠? 왜? 추세가 지금은 우상향이야.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 그래요? 주가가 올라가는 도중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계속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주가가 좀 떨어질 때마다 겁을 내요. 어떻게 하지? 이제 끝났나요? 이제 팔아야 되나요? 뭐라고 해줘야 돼요? 이보게 지금은 상승장이라네. 그죠? 상승장이라네. 무슨 얘기냐면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을 때는 걱정할 이유가 없지. 항상 문제는 뭐예요? 좋다가 많은 거. 좋다가 많은 거. 어? 이상하다? 라고 생각해. 뭔가 변화가 생긴 거예요. 맨날 방글방글 웃고 기분 좋아하던 여자친구가 어느 날 웃지도 않아. 뭔가 지금 기분이 나빠 보여. 평소 같지 않은데? 뭐지? 그럼 이제 레이더를 돌려야 되겠죠? 뭐냐? 근데 절대 알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절대 알 수가 없어. 여자친구 얼굴이, 이거 얼굴이냐? 네. 아무튼, 이게 알 수가 없어. 왜? 내가 화장하다가 실수해가지고 마스카라가 번진 거야. 그래서 기분 나쁜 걸 내가 어찌 알겠어? 그거 지우고 새로 다시 그렸을 텐데. 네. 눈썹이 안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 어떻게 알겠어? 그냥 레이더 한번 돌려봤자야. 네. 근데 뭔가 달라졌어.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계속 똑같아. 그냥 계속 내렸다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그냥 네. 이게 반복이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반복되면 좋았다 나쁘다 좋았다 나쁘다. 아, 그럼 쟤는 그냥 저런 년이구나. 조울증이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인정하고 가는 거지. 아, 쟤는 약간 병이 있어. 좋았다 나빴다 하는 이상한 애야. 네, 미쳤구나. 네,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 이게 여자친구예요? 이게 대머리인가 봐. 예. 네, 머리카락도 이만 그랬냐. 해피정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그러면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지. 근데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 하던 애가 갑자기 그냥 완전히 맨날 좋지는 않고 나쁘기만 해, 막. 이거는 뭔가 큰일이 생겼구나. 네. 뭔가 달라졌구나. 해피정님 라는 슈퍼채팅 것을 2만 우리가 원 감사합니다. 알 수 있는 승 겁니다. 덕분에 하락장 잘 버텼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덕분에 이 말 좋아요. 네. 그러니까 상승하고 있던 게 꺾여서 지금은 최소한 네, 이 이평선 3개 있죠? 5일선, 21선, 61선 요거 데드크로스 나오기 전까지는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또 추세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본다라면 61선까지 깨고 내려간 데드가 나오더라도 장기 이평선이 우상향 보여주고 있다라면 얘네들 다 끄집어내서 주가가 하락하는 수렴 기간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안 하시면 돼요. 고점 매도해야 되는 생각만 안 하시면 됩니다. 고점 매도만 아니면 된다. 나는 꼭꼭대기에서 팔고 싶습니다. 그것만 생각 버리면 돼요. 만약에 지금이 하이닉스의 고점이야. 그러면은 나는 꼭 24만 3천 원에서 팔고 싶습니다. 그 생각만 버리면 돼요. 나는 22만 원 정도에 팔겠다. 또는 난 20만 원 이상이면 만족해. 이렇게 갖고 있으면요. 충분히 고점을 보고 이게 상투인지 아닌지 다 확인한 다음에 매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매도의 포인트들은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만 하면 돼요. 공부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어떤 공부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주식 공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세상엔 뭐 주식 공부가 많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특강이다. 네. 특강이 시작됩니다. 네. 7월 23일부터 또 얼굴을 정색하고 가는 거야. 특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그 매도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 위하여 이번에 특강 재료가 쭈루룩 나왔죠. 네. 특강 어떤 게 한다고 그랬어요? 1번이 예술적인 매도 기술입니다. 매도 기술. 네.
매도 기법에 대한 거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게 지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도 이제 올라가고 있는 주식인데 끝났나요? 어떡하지? 언제까지 보여야죠? 지금은 팔아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부분을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네, 이럴 때는 팔 필요가 없다라는 거. 네. 두 번째는 뭘까? HBM으로 이제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에서 연결되는 후속타, 네, 스몰캡 집중 분석, 요거 두 번째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장이 더 올라가겠죠. HBM 때문에, 그 하이닉스 삼성전자 때문에 올라가든 뭐 때문에 올라가든 간에 시장 올라가면서 주도주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시장 상승과 함께 상승할 종목군들 집중 분석, 네, 집중 분석이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이냐? 이제 업종과 종목을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매수 종목 네 번째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총 4강으로 준비가 돼요. 아시죠? 네.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있을지는 자, 요 정도 제목이니까 나에게 필요하다 싶으면 들으세요. 이거는 지금 보면은 뭐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거나 또는 주도주를 찾는다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순수하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올려놨었던 그 수익률 그것을 최대한으로 지킬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하이닉스 6만 원에 8만 원에 샀는데 지금 23만 5천 원까지 올랐어. 좋긴 좋아. 근데 이게 쪼르륵 나중에 떨어지게 돼요. 떨어진 날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까지 안 팔고 계속 개겨가지고 수익률 다 망가져 버리면 안 되겠죠. 최대한 수익률을 많이 챙길 수 있는 기법. 지금 여러분들이 수익 났다는 가정하에 진행하는 거예요. 그 수익을 온전히 지켜야지 여러분 거잖아. 마이너스 계좌에서 플러스로 넘어갔는데 다시 마이너스로 가버렸어요. 열받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플러스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주도주 ST7을 계속 보고 계시지만 지금 하이닉스는 사실 매수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이후의 것들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 이제 중소형주로 공략돼야죠. 대형주가 일단 가버렸으니까 중소형주 따라서 붙을 것들 그런 것들 공략하는 방법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전체 시장에 따라서 얘네만 사고 주구장창 갈 수는 없죠. 다른 것들도 보충해야 되는 거 이런 거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한테 필요하다 싶으면 하는 거고 나 이제는 향후의 주도주가 뭔지 궁금합니다. 나 주도주 같은 거 몰라 이제 주도주는 정해져 있어요. 전차군단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 근데 아직까지 2차 전지가 주도주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오늘 방송 제목이 이거예요. 40분 지났는데 이제 방송 시작하는 것 같다. 씨. 오늘 방송 제목은 뭐야? 수급의 변화를 잘 체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직까지 전기차, 2차 전지가 주도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반도체, 자동차가 그동안 잘 올라갈 때는 얘가 미끄러졌다가 얘가 올라가니까 얘네들이 조금 주춤하고 좀 떨어지죠? 차익 실현 나오고 여기서 나온 금액이 이쪽 많이 떨어진 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야 이거. 네, 이거라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잘 보자라는 것이 오늘 방송의 주제입니다. 이 긴 방송을 단 1분 만에 1분도 아니야 10초 만에 정리해버렸어. 자,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돼. 자, 오늘은 누가 올라가니? 네. 배터리가 올라가니? 바이오가 올라가니? 아이, 그러면 이쪽은 좀 안 되겠네. 현지 내려가고 바이오 내려갔니? 야, 그럼 자동차나 반도체 올라가겠네. 이 수급이 핑퐁핑퐁 하면서 움직이는 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얘들이 많이 올랐다 싶으면 아, 조정을 받겠구나. 얘네가 조정 받을 때 그럼 얘네가 올라가겠구나. 라는 식의 개념을 우리가 알고 계시면 돼요. 얘네들은 누구를 같이 동반하냐면 중소형주를 같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삼성전자 오늘도 올랐잖아. 뭘 언제 올라요. 네. 보시면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나 뭐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잘 버텨줬죠, 오늘? 네. 그리고 중소형주들도 올라가줘요. 그러니까 계좌가 많이는 아니지만 오늘도 플러스가 나왔죠. 네. 저는 오늘도 올랐어요, 계좌. 여러분도 올랐죠? 제가 올랐으면 여러분도 올라야 돼요. 23일 시작입니다. 23일이요. 제가 올랐으면 여러분도 올라야 돼요. 당연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보면은 대형주가 밋밋하게 잘 버티고 중소형주가 올라가면서 수익을 보존해줘요. 이러면 계좌가 올라가죠. 계좌가 상승합니다. 근데 다른 때는 중소형주가 내려가면서 대형주가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
계좌가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계좌가 또 오르죠. 보면요, 지난주부터 계속 사실 계좌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때는 뭐 0. 몇 프로 내려가긴 하는데 올라갈 때도 뭐 잘 올라가요. 쭉쭉쭉쭉 잘 올라가서 지금 계좌 신고가 나오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죠.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것들이 뭐냐면 포트폴리오라는 얘기죠. 무엇이 중심이 되는지, 또 여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얘네가 없다고 하더라도요, 이제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요. 네. 종목의 비중이 많이 실을 수 있는 뭐 대형주들 있죠? 네, 대형주들. 종목의 비중을 그래도 천천히 꾸준히 많이 실을 수 있는 거, 또는 내가 신뢰할 수 있거나 확신할 수 있다. 이런 종목에는 또 비중을 많이 실어서 수익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구사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뭐 분산 투자 뭐 이런 것도 필요하기도 해요. 왜냐면 장이 올라가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게 될 거예요. 시장이 올라가면 종목이 웬만한 건 다 오릅니다. 시장이 상승하면 웬만한 주식은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 흐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엇을 보실 수 있느냐? 웬만한 주식이 다 올라간다. 그럼 여러분들이 골고루 그냥 많이 사주시면 되죠. 네. 많이 사주시면 돼요.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대형주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얘도 당연히 올라가요. 비중 많이 실어서 올라가요. 그리고 상승장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종목을 더 확장해 주는 겁니다. 주식을 종목수를 늘리는 입장은요, 이제 2,800 넘어서 완전히 안착하게 되고 주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라고 하면 주식을 조금씩 늘려가도 괜찮아요. 신규 종목 매수하셔도 괜찮아요. 새로운 업종을 더 사셔도 괜찮습니다. 왜냐? 어지간해서 다 올라갈 테니까. 매도도 별로 필요 없어요. 물려있던 종목도 올라갈 테니까. 종목이 계속 들어올 테니까. 근데 이럴 때 종목을 계속 산다. 이럴 때 종목을 계속 산다. 그럼 여러분들이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줄어듭니다. 계좌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줄어듭니다. 걔네들 진짜 총 파업을 하긴 한데 그때도 뭐 뉴스 나왔었는데 파업 안 했잖아요. 하라 그래. 실적 발표 나오면. 그럼 오히려 잘 됐어. 네. 주가 삼성전자 만약에 파업한다고 해서 조정 좀 나오면은 실적 좋게 나와가지고 그러면 좋겠다. 실적도 좋게 나올 텐데. 시기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그리고 지금이 어디인지. 삼성전자가 파업을 하라 그래 그냥. 하라 그럽시다. 그래도 8만 원까지 조정 나오면 좋잖아요. 네, 여기까지 조정 딱 나오면은 네, 이제 그렇게 해놓고 지금 오늘 월요일이니까 화수목 이렇게 뭐 찔끔찔끔 조정 좀 받고 하다가 실적 발표 나올 때 이제 주가 딱 튀어 올라가고 그러면은 좋지 않을까? 네. 아, 근데 현대차하고 삼성전자고 진짜 파업 좀 하지 말자. 아, 정말 파업만이 답은 아니잖아. 그죠? 무임금 무노동으로 총파업하는데 돈 안 받는다네? 요구가 관찰될 때까지 무임금 무노동이면은 이거는 뭐예요? 돈 안 받고 파업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알바를 뽑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근데 확실한 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조가 있지만 노조가 결정을 했다고 해서 노조원들이 다 따르지 않더라고요. 네. 자기들이 그냥 결정을 할 수도 있잖아. 지난번에도 뭐 총파업이다 해가지고 연차 씁시다. 그거 자기네가 결정한 거지만 노조원들이 안 따라줬죠? 네. 안 따라줬잖아. 근데 이번에도 나 돈 안 받고 일 안 할란다. 그냥 솔직히 돈 안 받고 일 안 하는 거는 이거 회사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 네, 아무튼 뭐 협상을 위해서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노조원들이 얼마나 여기에 동참을 하느냐인데 제 생각에는 네, 동참 그렇게 많이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이 뉴스 내보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노조원들은 모른다는 이야기죠. 네, 이렇게 되면은 별 의미 없습니다. 네. 별 의미 노조원들도 전부 다 찬성한 것도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기 실험 관두든간데 아무튼 뭐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또 8만 원까지만 내려와주면 또 오히려 땡큐일 것 같아. 주가가 살짝 조정을 받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뉴스를 통해서 주가 좀 떨어지게 되면 네, 또 매수하면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차피 8만 원대 지지선은 일단 형성된 거고 네,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지금 가장 기다려지는 거는 7월 5일 날 발표되는 잠정 실적인데 잠정 실적이 지금 8조 원대 넘어갈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뭐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120%래요. 영업이익 증가율이. 물론 전년 동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기대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노조 비율은 잘 모르겠는데 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이 노조원들조차도 그냥 네. 그러니까 이게 그때 저기 나와가지고 뭐 파업한다 이런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한가 보더라고요. 네. 뭐 크게 다루지 않는 것 같더라고. 근데 자꾸 이슈화 시키려고 하는 것 같긴 하던데 예, 잘은 모르겠어요. 현대차도 뭐 파업한다더니 조용하대? 어떻게 됐어요? 현대차는 파업한대요, 안 한대요? 오늘 파업한다고 해서 빠진 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글쎄. 네, 이것도 지금 뭐 실적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네. 현대차만 오늘 외국인 쪽이 조금 많이 팔았기는 했어요. 팔긴 했었는데, 요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네. 뭐 파업한다는 얘기가 뭐 이제 뭐 협상한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파업한다는 얘기는 또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죠? 뭐 어느 정도 협상은 나오겠죠.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간에 극단적인 어떤 최저의 수치를 제공하고 최고의 수치를 제공하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타협점을 찾아서 극적 타협 뭐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맞겠죠. 네.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파업한다고 해서 주가가 막 흔들리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파업한다고 해서 주가가 흔들리는 것도 없고 하니까 네. 그런 거고 아무튼 삼성전자가 떨어지게 되면 시장이 받쳐주기가 좀 어렵죠. 근데 이 상태에서 참 애매한 게 뭐 에코프로나 이런 것도 올라오잖아요. 2차전지.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거. 수급이 어떻게 알고 이동하는 것일까? 이런 거. 자,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많이 올랐죠? 네. 셀트리온 이런 거. 네. 그동안 아주 죽만 쓰다가요. 이제 좀 올라간 거야, 오늘. 이렇게. 근데 왜 올랐을까? 얘들 왜 오른 거예요? 배터리 쪽에 좋은 호재 나왔어요? 바이오 쪽에 좋은 호재 나왔어요? 아니죠. 그냥 갈 때 돼서 올라간 거죠. 그동안 다른 애들이 열심히 올라가면서 얘네들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주도주의 어떤 포지션. 네. 딱 갈려져 있습니다. 여기 전차 군단, 여기는 배바라고 해야 됩니까? 배바 군단. 배터리 바이오. 네. 여기는 전차. 네. 이쪽이 우세하게 되면 이쪽이 찌그러들고 이쪽이 우세하게 되면 이쪽이 찌그러듭니다. 재밌는 건 뭐냐? 이 상태에서 한결같이 진행되는 거는 외국인과 기관 쪽은 연기금 놈들이 팔아먹어가지고 좀 짜증나는데 아무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가고 있고요. 개인들은 매도를 치고 튄다는 이야기죠. 튀어서 어디로 가느냐? 여기로 갑니다. 오늘 같은 날은 개인들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거나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이 바이오 쪽 보면 어느 틈에 보면 많이 사놨어. 어느 틈에 보면 배터리 쪽 많이 사놨어. 물타기 또 해. 이제 업황 돌아선다고 했죠? 라고 하면서 또 하루 이틀 올라가면 또 이제 흥분해. 뭐 이런 식인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 잘 아시겠죠? 네. 추세를 이제 우리가 좀 보시면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것들은 오르고 내리다가 다시 오르죠.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것들은 내리고 오르다가 다시 내립니다. 이게 올라가는 게 꼭 있어요. 내려가는 게 꼭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을 보고 가더라도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거고 이쪽 방향을 보고 가더라도 하락과 상승이 반복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요 상승에서 흥분하신 분들 계시죠. 이제 됐다. 근데 확실하게 돌아서기 전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낫죠. 네. 여기가 이제 저점이구나 할 수 있겠지만 그나마 좀 나은 편입니다. 바이오 쪽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에요. 요거 보시면 그나마 좀 이거는 뭐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LG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하락 추세잖아요. 하락 이후에 나오는 반등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도움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거 반등 도움 안 됩니다. SDI도 마찬가지고요.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뭐 업황에 대해서 알 만큼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알 만큼 다 아시는 거고 이제는 추세를 보고 진행하셔야 되겠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까 보셨겠지만 이런 거 뭐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나오는 반등들은요. 기술적 반등으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급등할 수도 있어요. 내일 뭐 10%대 막 15%대 막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를 바꿔놓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특강에서 이 추세라는 걸 배웠잖아. 방향. 이게 지금 오르고 있는 주식인지 내리고 있는 주식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오르고 있는 주식은 내려가더라도 쫄지 않고 팔아먹지 않고 오히려 더 살 수가 있고요. 내려가는 주식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흥분해가지고 더 사거나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또 투자를 하시면서 내가 여기서 진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야. 내가 보유할 것인가 매도를 할 것인가 매수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부분들은 추세로 결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업황은 다 아니까. 네. 업황 분석 뭐 이제 아무리 2차전지 없는 분들이라도 2차전지 업황 뭐 얘네들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 다 알잖아요. 실적이 뭐 적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증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에코프로 실적 전망치 보시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이제 봐봐요. 실적이 나쁘지 않아. 이 업황 자체가 그렇게 나쁜 업황이 아니잖아요. 2차 전지가 나쁜 건 아닌데 여기 봐봐요. 적자 나온다고 되어 있냐? 왜? 적자요? 왜 작년부터 적자였어요? 이번에 흑자전 되려나? 이게 적자가 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근데 얘들은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그죠? 실적 계속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래서 되겠어,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실적 성장성이 계속 나타나야 되는데 내년에 많이 뛴다고? 그럼 가봐야겠는데, 그죠? 22년도에 요건데 성장에 대한 부분이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데 요게 안 나온다는 얘기지. 아, 요거 중국의 CATL이 생산 차질이 썰이네, 썰? CATL의 생산 차질이 불거지면서 모처럼 기지개를 켰다.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면 좀 그렇지 않나요? CATL의 한 공장의 생산라인 4개 중 2개가 가동을 멈췄다는 뜬 소문이 퍼지면서 사실 무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럼 이거는 하루 만에 나가린가요? 아, 잘 모르겠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기대감을 다 만족시키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보여요. 그죠? 네. 주가가 어디까지 빠질지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네. 향후에 어떤 기대감을 표출하기에는 지금 너무 위험한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게 유리하겠죠. 네.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계속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좋잖아요. 중국에 뭐 달라고 갔다 와봐. 걔네들이 아니라고 했잖요. 공시가 아니라고 나왔는데 뭘 뭐 가가지고 야 진짜 니네 공장 다 멈췄는데 내가 보러 왔어 이 자식들. 어? 그럼 들여다 보내주겠어? 그리고 갔다 오는 동안에 이미 얘기는 상황 끝났어. 전화나 한번 해볼까? CAT한테 Hello? 헬로 하면 안 통하는 니하오. 네, 그거. 我是 한국人. 니 취팔로마? 뭐다 똥싸? 막 이러면은 알려주려나? 에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 이런 거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을 더 주목해서 보셔야지 되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수급이 이동하는 이런 잠깐의 이벤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변화를 가지고 갈 수는 없겠죠. 네. 뭐요? 니네 공장 멈췄냐고. 야! 전화를. 쩐더마? 그러는 거지. 쩐더마? 아, 나 중국말 많이 잊어버려가지고 이제 막 푸푸가 안 나오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주도주의 움직임들을 딱 정해놓고서 우리가 이제 이 시장을 보기 시작하면요. 그다음부터는 수급이 그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네. 수급이 몰려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외국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 여기서 잘 생각해 봐봐요. 재밌는 게 이제 기사가 나왔잖아. 오늘 아침에도 나온 게. 외국인들이 올해 상반기 동안에만 1월부터 6월까지 무려 23조 원을 샀대잖아요. 22조 6천억인가 4천억인가 샀는데, 아니 23조 원 샀다 쳐죠. 네, 23조 원을 샀어요. 매수했는데 1등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순서로 샀대. 외국인들이요. 근데 이 23조 원을 샀다는 이 상반기에 걸쳐져 있는 이 매수가 역대급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대급. 그 전에는 2004년도에 있었던 부분이었고, 지금은 이제 2024년도가 돼서 역대급 매수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역대급.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이 특정 종목에만 집중됐다. 내가 외국인과 결탁한 게 아니죠. 네. 토마스, 제임스 뭐 이런 애들하고 내가 결탁해가지고, 야, 니네 이거 좀 와가지고 좀 사줘. 네. 야, 이게 야, 토마스 너 일로 와. 너 삼성전자 좀 사고, 너는 하이닉스를 사고. 그래서 내 집에 돈 많지? 20조씩 들고 와. 해가지고 내가 딱, 이게 한 게 아니잖아. 그죠? 제임스 토마스 지들이 알아서 한 거요. 네. 청취자 방송을 보고, 오, 홀리 쉣. 이건 엄청난 나이스한 브로드캐스팅이 있었어? 성투 세븐? 오케이, 나도 살게. 그리고 지들이 산 거라고. 내가 한 게 아니고, 지들이 보고 산 거야. 지들이 보고. 오, 홀리. 아시겠죠? 그래서 매수가 들어온 거고, 개인들은 이 틈을 타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매도하고 도망을 쳤어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있었단 말이에요. 요거를 외국인들이 매수를 열심히 해줬더니 주가가 올랐단 말이죠. 근데 이 틈을 타가지고 개인들은 네, 빤스런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뛰자! 그리고 빤스런을 펑펑펑펑펑펑 뛰었어. 본전이다, 뛰자! 근데 나는 솔직히 여기까지만 봐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근데 항상 보면 너무 늦게 발견하긴 해. 지금도 늦은 건 아니지만 항상 너무 늦게 발견하죠.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면 미리미리 사는 건데. 그죠? 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주가가 이게 고점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개인들이 톡간다? 개인들이 도망쳐 떨어져 나가는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같이 떨어지는 상황은 본 적이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해서 밀고 올라가고 있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개인들이 떨어져 나간다. 이 상태에서 주가가 밀리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라 얘기예요. 네. 안심하시라. 언제 우리가 쫄아야 되느냐?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면 되는데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는 것이 많이 사고 조금 파는 거 의미 없습니다. 네. 여러분 매매 동향 보시면요. 외국인들 매매 동향이 되게 골 때려요. 또 이런 걸로 또 한번 이제 고급 스킬을 또 한번 써드려야 되겠네. 그죠? 네. 봐봐. 이 계산이 다 되어 있는 이제 고급 스킬 한번 봐보세요. 자, 일단은 6월달 거 먼저 보시죠. 6월달 거, 6월 28일까지. 짜잔, 보시면 외국인들이 4조 6천억을 샀어요. 실제로는 5조 원 넘게 샀는데, 네, 순매수가, 네, 요거 4조 원 집계되어 있네요.
요즘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요. 5월 달은 조금 애매했죠? 네. 5월 달에는 조금 애매했어. 매도가 좀 있었죠? 이거 보세요. 매도 1조 3천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금융투자가 많이 샀어. 이 새끼들. 그 다음에 4월 달은요. 매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매수가 있었겠죠. 외국인들이 무려 3조 3천억을 삽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3월 달은요.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당연히 샀겠죠. 왜냐면 계좌가 수익이 났거든. 우리가. 네. 4월 달에도 당연히 샀죠. 외국인 무려 4조 4천억을 삽니다. 그죠? 2월 달에는요. 당연히 샀겠죠. 네. 미쳐버린 매수네. 완전히. 네. 완전 미쳐버린 매수. 7조 8천억을 샀죠. 네. 근데 이거 이상하다. 이거 수익률이 외국인 매수량 비슷한 것 같아. 1월 달에는 좀 팔았어요. 그죠? 1월 달에는 좀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월 달도 안 팔았나? 1월 달도 사버렸네. 네? 어서 오세요. 그러면은 뭐야? 1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5월 달 1조 3천억 한 거 빼고 다 샀다는 얘기 아니요. 그러면은 이거 봐봐요. 22조 4천억을 산 거 아니요. 그래서 뭐 느끼는 게 없어요? 매수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야. 매수가. 여기 개인들은 지금 코스닥에서 여기 순매수 여기 얼마 들어가 있어요? 6조. 이거 다 어디에 들어갔을까? 뭐 중성 테마나 이렇게 많이 들어갔겠죠? 네. 이게 뭡니까 이거? 역대급 매수가 들어온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자 이 얘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매수가 이만큼 들어왔는데 사실 주가가 올라간 게 없어. 잘 생각해봐요. 우리 코스피 지수 넘어갑니다. 코스피 지수 넘어갈게요. 코스피 지수가 1월 달부터 얼마큼 올랐다고? 1월 1일 날 출발을 여기서 했어요. 2649? 네. 시작 여기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보면 상반기 어제 보시면 2800 조금 안 넘었죠? 5% 올랐습니다. 5%요. 5%. 이제 신기한 게 아니고 수급이 그렇게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수급이 외국인 기관 개인밖에 없는데 기관은 요즘에 단타치기 바쁘거나 방관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인과 개인이 맞닥뜨리는 건데 개인들 물량 나오는 거 외국인이 받아가고 개인들이 던지는 걸 외국인이 사고 외국인이 던지는 걸 개인이 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물량을 근데 이거는 조금 복잡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단순하고 내가 팔았다, 네가 샀다 이런 의미가 아니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 외국인이 팔고 개인들이 사니까 주가 떨어진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사는데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는 외국인이 열심히 사들이는데 왜 주가가 떨어지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위쪽에 있는 물량을 잡아먹고 있느냐 아니면은 뭐 밑에 쪽에 있는 것들을 이제 얘네들이 이제 포지션을 바꾸고 있느냐 그러니까 저점에 사놓은 대기를 해놓은 것들이 해결이 되느냐 이런 쪽이죠. 즉 매수 쪽으로 진행이 되느냐 매도 쪽으로 진행이 되느냐 이 부분의 차이니까 요거는 약간 계산을 좀 다시 해보시긴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아무튼 뭐 대체적으로 그런 느낌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지수는 5% 올랐습니다. 시장은요? 지수는 5% 올랐고요. 여러분들은 얼마큼 올랐어요, 계좌? 저는 1월부터 6월까지 보니까 20% 넘게 올랐던데. 27%인가? 네, 몇 프로 나왔었지? 내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20? 제가 1월 달까지 보니까 지금 제가 집계를 해봤거든요. 그 상반기 결산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은 더 많이 나왔을 수도 있고 더 조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만 더 많이 나오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비용 포함으로 봤을 때 계산해 볼게요. 올해 해가지고 보니까 네, 21%네요. 21%. 네. 6월 달까지. 저는 21%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 지수는 5% 올랐지만 저는 계좌 21% 올랐습니다. 여기 연초 대비해서요. 네. 월별로 치면 더 많이 올랐는데 왜 21%가 나온지 잘 모르겠어요. 크게 손해본 것도 없는데.
그지 않아요? 봐봐. 여기 1월 달에는 손해가 약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5월 달에 약간 밀렸거든요. 그 나머지는 다 수익 중인데, 이게 다 합치면은 20%가 훨씬 넘을 텐데, 21%, 하여튼 평균이 21%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좌를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끌어올렸잖아. 이때도 두 자릿수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커진 상태에서 다시 21%가 또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좌 수익률이 훨씬 더 크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1월 달 대비해서 지금 6월 23일, 6월 28일, 네, 6월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보니까 계좌 평가액이 2배로 늘었어. 2배 이상 늘었어요. 여기 1,000만 원이었다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2천만 원 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좌에. 그러니까 많이 늘어난 거지.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들을 타고 가면 돼요. 시장은 많이 안 올랐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뭐 올라온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2,800이라는 수치를 이제 넘어서면서 이제야 막 네, 상승 좀 해볼까?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받아들일 만한 포지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나중에 시장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됐을 때 지난번 옛날하고 똑같아요. 와 시장 많이 올랐다 미쳤다 막 3천 넘어갔다 4천이다 막 이렇게 얘기 나올 때는 여러분 계좌가 얼마큼 올라 있을까? 그냥 단순 계산 생각합시다. 지금하고 비슷하게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요. 지금부터 3,000포인트 갔는데 7% 올라간답니다. 네? 지금부터 3,000포인트 넘어가는데 7% 올라가야 된답니다. 7%요. 자, 올해 한 해 동안에 시장이 5% 올랐습니다. 근데 계좌가 20% 올랐어요. 자, 여기서 7% 올라간다. 단순 계산을 치면은 한 30% 정도 계좌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떤 의미? 이미 올라온 거에서. 이 주식이 좋은 점이 바로 그거야. 수익 나는 종목을 계속 뻥튀기 시켜야 되는 게 계좌 2배 어려운 게 아닌 게요. 내가 뭐 2배 난다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없어요. 나 왜 계좌 2배 안 나왔어요? 네? 그랬더니 3배가 나왔잖아 이 사람아! 그러는 건 아니겠지? 네. 2배만 나와야 되는데 왜 3배가 나왔지? 기분 나쁜 사람들은 바로 뻥 차버려야지. 네. 계좌 2배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잘 봐봐요. 이만큼 커진 상태에서 다시 커지는 거야. 응? 만약에 10,000원을 시작했는데 10,000원을 시작했는데 이게 20% 올랐어. 12,000원이 됐어요. 12,000원짜리가 다시 30% 올라간다. 짜증나네. 12,000원짜리가 30%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36이니까. 응? 15,600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면은 벌써 50% 넘어가는 거지. 그죠? 그럼 벌써 내 투자금 대비 50% 넘잖아요. 그렇게.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20% 올라가, 15,200원에서 만약에 더 올라가가지고 들어간다. 생각해 봅시다. 네? 생각해 봐. 작년 12월부터 안 쳐봤다. 난 1월 달부터 쳐봤는데, 작년 12월? 작년 12월이요? 여기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벌었어요? 네? 몰빵 쳐서. 15,000원짜리가 만약에 20%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000원이 올라가잖아. 그럼 18,000원 되는 거야. 그럼 얼마나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좌가 금방금방 커지는 거죠. 여러분들 덩어리가 이렇게 크게 늘어나면서 그 다음에는 조금만 굴러도 되는데 시장이 재밌는 건 뭐냐면 자 내가 덩치는 계속 커지는데요. 시장은 점점 상승이 가팔라져요. 왜? 상투와 가까워질수록 상승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상투와 멀리 있을수록 시장은 천천히 올라갑니다. 모든 장이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모든 상승장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해요. 가는 둥 마는 둥 진짜요. 확. 네. 봐봐 여기도. 네. 가는 둥 마는 둥 그러다가 마지막에 확. 네. 가는 둥 마는 둥 하다가 확.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는 둥 마는 둥 하다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가는 둥 마는 둥 하는 장을 절대로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주가가 빵빵 튀어 올라가는 그 자리가 나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아유 1%요 2%요 올라가다가 갑자기 10%요 20%요 뭐 미쳤어요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들이 그냥 대체적으로 다 팔고 떠나시면 돼요.
그때 다 팔아먹으면 거의 외국인들 매도와 비슷하게 나오거나 조금 더 빨리 팔거나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팔고 이제 하락장에 대비하는 전략을 세우시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뭐 부자 오빠님 수익률 많이 나왔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 방법을 따라하기에는 네, 여러분들이 조금 벅찰 수도 있어요. 벅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쉽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투자 패턴들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 제 방송을 오랫동안 들으시면서 꾸준하게 지금 살아 계시는 분들은 어떻다? 그냥 그게 맞는 거야. 뭐가요? 물려도 괜찮은 주식. 물려도 괜찮은 주식을 사서 어떻게 해요? 혹시라도 물려 있으면 뭔가 조작질을 하는 거죠. 이렇게 뚝딱뚝딱뚝딱 수리도 하고 조작질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상승을 전환시킨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물려도 괜찮은 주식. 네?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나는 주식. 이걸 원하는 거잖아. 그리고 주식을 원한다기보다도 뭘 원해요? 계좌를 원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지금 종목 하나 받으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잖아. 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종목 하나 어떻게 건지려고 여기서 방송하고 있는 건 아니죠.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투자금이 상승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거는 어느 종목 하나가 잘 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나 갖고 있다고 잘 되는 게 아니야. 어떤 거 하나가 뭐 급등했다고 해서 계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총괄하는 전체적인 통째의 어떤 비중이나 그다음에 상황들이 잘 맞아줘야 돼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짜 나셔야 돼요. 짜 나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를 만들어 내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상승장에서 더 큰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아직 올라가려면 멀었어요. 멀었고 아직 확 치어 올라가는 거 그거 아직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주도주가 아주 미친 듯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도 많이 올라간 것 같아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 멀었어요. 네. 그게 나오게 될 때는 여러분들 다른 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막 그게 막 올라가면 저 미쳤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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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구나 하면서 내가 어느 날 미친 듯이 매수를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상투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그죠? 그러지 않도록 하자 이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수급이 어느 쪽에 집중하고 있는지, 수급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오늘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샀어요. 네? 오늘도 샀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사고 샀어요. 왜 샀을까? 미친놈이라 샀을까? 삼성전자 무지막지하게 산 거 아시죠? 왜 샀을까?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관찰하고 있어야 돼. 아, 내가 주식을 이렇게 해서 사는 게 그런 거였구나. 아,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뭐지? 아무 생각 없어. 수급이라는 거 이런 거 아무 생각하지 않는 분들 많이 계세요. 외국인이 샀는지 안 샀는지 관심이 없어. 그냥 요즘에 뉴스에서 그냥 잘 나온다더라. 그러면 그냥 사는 거지. 이런 사람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런 것들은 결코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로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확실하고 생각하는 쪽에 비중을 많이 실어줄 수 있는 거지. 네? 잘 된다고 생각하는 쪽에 비중을 실어야지 계좌가 많이 오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하이닉스를 밑에부터 사가지고 계속 실어 넣었어. 현대차를 계속 실어 갔어. 이런 거.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미 많이 샀지만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많이 했죠. 그때 해드린 말씀은 지금 똑같아요. 자, 주가는 지금 19만 아주 싸요. 18만 원대고 막 싼데 배당도 잘 챙겨주고 실적이 무엇보다 너무 좋아. 자, 근데 이 주식을 여기서 지금 19만 원대 이게 말이 되냐? 사자. 샀다 이거야. 주가가 올라갔어요.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죠. 조정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 끝날 걸 생각하지 않는다. 내려가면 더 살 거다. 진짜 내려왔어. 내려갔더니 더 사. 그 올라가죠.
이거 왜? 지랄 맞을 때도 매수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뭘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공포감을 줄 때도 다시 매수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 더 갈 수 있다라는 신뢰와 그런 거잖아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 주식을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종목의 패턴이나 이런 종목의 상황이나 이런 그 수급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돈은 항상 없고 타이밍도 잘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지나고 보면 그 당시 내 주머니에 딸랑거리는 동전도 있었고 매수하기 좋은 자리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은 더 많이 빠져나가요. 왜? 왜 그럴까요? 아직도 시장이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금투세 이야기하고 있고 뭐 그런 얘기하고 금투세 때문에 뭐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간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투세. 이거 금투세는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개인입니다.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수급은 누구예요? 외국인, 기관. 얘네들이 양도소득세, 금투세 낸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네? 그거 유튜브에 보시면은 강의가 있습니다. 적정주가, 목표주가 계산하는 방법, 유튜브 강의가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네.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적정주가 계산법이라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무료 강의가 있습니다. 제 채널에요. 그거 보세요. 얘네들은 세금을 안 내요. 세금을 안 낸다고. 근데 그러면 요 개인 중에서 금투세에 해당되는 사람들 뭐 많을 수 있겠지. 네. 이것 때문에 얘네들이 빠져나간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 주식 안 하면 뭘 할 것 같아요? 주식 하던 애들이. 주식을 안 한다. 그 대주주야. 금투세는 안 팔면 안 냅니다. 안 팔면 안 냅니다. 양도소득세 안 팔면 안 냅니다. 대주주가 팔 일이 있어 없어? 없지. 왜냐면 배당만 따박따박 받아먹으면 되니까. 안 팔면 되거든. 팔더라도 네 금액적인 부분도 1년에 5천만 원 이상 차익 실현 나는 정도만 매도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국장 가시는 분들 아니 미장 가시는 분들 미국장 가시는 분들 미국장은 뭐가 있어요? 대주주니 소액주주니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양도소득세 내. 수익금이 얼마요? 22% 내놔. 얼마 제외하고요? 250만 원 빼고 공제해 줄게. 250만 원 빼고 나머지는 22% 계산해 가지고 세금 내놔. 세금 띠고 나왔더니 국내 증권사에서 거래하셨죠? 수수료 좀 주십시오. 님이랄 게 남는 게 뭐가 있겠니? 네? 그래도 남으니까 한다고요? 우리나라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죠? 우리나라는 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한테는 이렇게 관대한 걸까? 왜 세금도 깎아주는 걸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판을 치고 놀아먹는 거지. 물론 외자 자본들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그 정도로 이제 그 정도로 완전히 뭐, 호황 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짜증나. 그죠? 근데 여기 지금 누구 조언시키는 거야? 외국 놈들이 호롤롤롤로. 증권사에서 호롤롤롤로. 나는 빈털털털털털. 네. 수익을 많이 봤다고 좋아했는데, 쥐뿔할, 볼 것, 뭐, 얼마나 올라야 되는겨? 그럼, 미국 주식에서 성공하시는 방법은 뭐야? 장기 투자입니다. 장기 투자하면 괜찮아요. 왜냐면, 미국 주식은 그런 게 있죠. 장기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세금을 좀 깎아주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장기 투자하려고 미국 주식 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얘기지. 말은 장기 투자지. 그냥 계속 모아간다. 뭐, 어쩐다 하지만, 실제로 장기 투자 1년, 2년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 1년, 2년은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이 2년 동안, 지금 3년 동안 보유하고 있는데요. 4년 동안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는 비자발적 장기 투자고, 물렸으니까 장기 투자를 그냥 갖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수익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끌고 가면서 이렇게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채권도, 채권도 그 가격, 그거 따먹으려고 하는 건데, 요거는
저게 없잖아요. 그 이자 소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가격 거래하는 부분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으니까 요걸 하려고 하는데 그거 위험하잖아 또. 위험할 수 있잖아. 그 우량채는요. 이게 별로 되지도 않는데 이 약간 그래도 신용등급 떨어지는 채권 그런 것들이 그래도 가격 차이가 많아서 수익을 좀 볼 수가 있잖아. 그러면 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냥 그렇게 하십니다. 네. 세금 팔고 사고. 네. 그러니까요. 금투세를 시행하면 똑같은 세금에 거래할 수 없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금투세를 낼 만큼 수익이 많이 나느냐지. 금투세는 5천만 원까지 깎아주는 거죠. 나는 이거 되게 궁금한 거야. 지금 금투세 때문에 세금 똑같이 내니까 난 미장할란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국내 주식은 수익이 5천만 원까지 깎아주는 거고요. 미국 주식은 250만 원 깎아주는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같은 세금이 아닌 것 같은데? 똑같은 세금이 아니잖아요. 세율은 비슷할 거예요. 22% 정도. 네. 근데 공제액이 다르잖아요. 그럼 세금이 더 많겠죠? 내가 1억 원 돈을 벌었어.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해서 22%가 되는 거고, 여기는 250만 원이니까 1억 원 벌었다 그러면은 9,750만 원에 대해서 22%를 내야 되니까 세금 자체가 많죠. 네. 그리고 국내 주식이나 미국 주식이나 장기 투자하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시는 건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실망한 거야. 국내 증시에 너무 실망을 많이 했지. 뭐 공매도니 뭐 금투세니 뭐 양도소득세니 대주주 뭐 요건이니 뭐 등등등 지랄 같은 변수도 많고요. 뭐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연병들을 하고 무슨 정책 하나 나오면 올라갔다가 그냥 난리 부르 떨어지기도 하고 주가 조작 많고 막 개 짜증나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못하는 거야. 또 왕창 물렸죠. 삼성전 왕창 물려서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으니까 몇 년간 질려가지고 떠나버린 사람들 너무나 많기도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미국장을 하시는 거 괜찮아요. 미국 주식 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하시려면 장기 투자하세요. 네. 단기 투자하는 거 말고 장기 투자하십시오. 그러려고요. 라고 생각하지만 5% 10% 나오면은 또 들썩들썩 궁뎅이 들썩들썩 하면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냥 아침에 그냥 계속 왔다리 갔다 왔다리 하면서 팔까 말까 에이 팔자 이렇게 돼가지고 세금 또 맞고 뭐 이거 하지 마시고 그죠? 네. 어느 시장이든 간에 어디다 하시든 홍콩에다 하시든 중국은 좀 아닌 것 같지만 일본에다 하시든 어디다 하시든 간에 여러분들이 좋은 주식을 장기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손해볼 게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국장이 됐든 미장이 됐든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네?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아. 네? 장인은 기술자들은 도구 탓을 연장 탓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왜요? 이미 좋은 연장을 가지고 있거든. 이미 좋은 연장을 가지고 있거든. 탓을 할 수가 없어. 최고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최고급이 뭡니까?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거지. 국장이 됐든 미장이 됐든 뭐 홍콩장이 됐든 북한에 있는 주식시장이 있으면 북한이 됐든 뭐 우크라이나가 됐든 간에 어디에 가도 살아남는다면 이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들은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는다. 그 말만 뗄랑 듣고서 그냥 가서 한다? 참나.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거는요. 배당 소득이 더 많으면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죠. 네. 5천만 원 공제가 언젠가 250만 원 같아진다. 지금 같아진 거 아니잖아요. 네. 지금 같아진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은 하지 말다가 나중에 같아지면 그때 미국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앞서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금융소득 뭐 피하려고 그런 거 한다. 배당이 1억 원 나온다.
배당 1억은 나온대요. 근데 2천만 원 그거 뭐 저거 뭐 그 소득 저거 뭐 세금 피하려고 이걸 한다? 세금 내고 남습니다. 세금 내고 남습니다. 2천만 원 공제되고 뭐 어제 세금 내고 남습니다. 그거는 그냥 핑계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거 2천만 원이 적은 배당은 아니에요. 이자 소득이 적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네, 이게 간당간당하게 뭐 한 5천만 원 이렇게 분용 소득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약간 뭐 손해를 좀 본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는 굳이 이런 거 가지고 팔아야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뭐 번 돈으로 내고 남아요. 배당 1억 받으시면요. 세금 이거 뭐 종합 그 소득세에 합산되고 그다음에 뭐 배당 소득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도 남습니다. 많이 남습니다. 안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지. 이 사람들이 배당을 받지 않아. 배당을 받지 않아. 여기 배당을 받지 않고 배당락을 이용해서 한 10% 빠졌다 이거. 요때 다시 산다. 이거는 이득일 수 있어요. 배당락 전에 파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서. 이거 내가 쓰는 방법이잖아요. 밑에 사가지고 배당락 전에 주가 올라가면 팔아. 여기 했다가 팔아요. 배당락 때문에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밑에서 마이너스 10% 정도. 이거 마이너스 10% 배당 받았다 치지 뭐. 그리고 그냥 매수하는 거야. 이런 거는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 면제한다니까. 그냥 배당을 계속 받아서 사용한다. 그것도 상관없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차익을 남겨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당장의 차익은 아니죠. 네. 수익이 나고 그다음에 요 정도 떨어져서 다시 사는 거니까. 네, 이런 방법을 쓰게 합니다. 이거 작년에 다 말씀드린 거잖아요. 특강을 들으셨잖아요. 특강 들으신 분들은 이거 다 이 방법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야, 오버됐어, 시간.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요, 길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얘기하자면 끝이 없어. 너무너무 많아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절차대로 밟아가는 과정을 가시다 보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지나면서 계속 스킬이 쌓이게 되고 결국에는 시장을 지배하는 날이 올 겁니다. 상황을 잘 보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막 그냥 조급한 마음에 그러지 마시고 천천히 느지막이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시간이 오버됐어. 나도 내일 아침에 네이버 창으로 또 종목 진단하게 그 아침 시험하게 생겼는데 네, 끊어야지 이제. 내일 낮에 다시 봅시다. 네, 내일 낮에 다시 보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주무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